그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네. 이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뻐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네.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신다면 건강과 이쁨을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네. 이게 두 남자가 나와가지고 네.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죠. 돈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잘 몰라요. 뭐 좋은 옷을 입으면 그렇지만, 그런데 누구나 다 원하는 게 이뻐지는 거. 그걸 너무 다 이제 갖고 싶어 하거든요. 네. 나 좀 이뻐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이뻐지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뻐진다.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화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이 코리안 뷰티라는 게 다 화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의느님의 능력도 굉장히 네. 대단하시지만 거기에 화장이 싹 더해지면서 뭐 누구는 변장술이다 이렇게도 네. 이야기하지만 그 화장, 그 다음에 헤어, 네. 그리고 눈썹 정리. 요즘 네. 뭐 이게 진료보면서 보면 눈썹 그리신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눈썹 정리를 하고 눈썹 문신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또 먹잖아요. 네, 네. 뭐 배곡 주사다, 네. 뭐 이러면서, 그죠?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고, 나는 어디 뭐 이런 것들 다 예쁘게 뭐 만드는 샵을 다녀,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뭐 주변에서 너무 피부가 좋아졌대요. 네. 이뻐졌대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이쁘다, 이 사람이 안색이 좋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다 화색이 돈다. 그렇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화색이 돈다는 게 결국 혈액순환,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좀 더 좋게 해주면, 지금 뭐 내가 여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네. 이뻐질 수 있다. 네.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있습니까? 네. 네. 이제 저희가 자율신경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첫 반응들이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어, 어디 샵 다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뭐 객관적인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저 사람이 매력적이야,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어떤 얼굴이냐?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표정이 없으면 딱딱하네요. 아무리 코가 예쁘고 눈이 예뻐도 혁고상입니다. 두 번째는 칙칙해요. 막 어제 술 잔뜩 먹고 다크서클이 뭐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런 분들은 또 화장도 안 받아요. 이런 분들은 아름다움하고 좀 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 아름다움은 저는 얼굴 표정이 다양하고, 두 번째는 안색이 맑은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형 안 해도 됩니다. 혹시 표정이 안 좋거나 또 안색이 안 좋거나 화색이 안 돌거나 얼굴이 칙칙하신 분이면 저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땡전 한 푼 안 들이고도 예뻐지는 방법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도 아끼고 예뻐지고. 네.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학문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면, 그러면 아까 이제 되겠는데요. 두 가지가 네. 표정과 안색이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표정도 제대로 안 되고 안색도 칙칙한 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네.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대해서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왜 표정이 안 지어지냐? 우리 찰칵할 때도 그렇죠.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네, 네. 왜냐하면 그런 근육들이 적절하게 운동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자, 근육이라는 게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실제로는 명령이 적절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명령이 받으려면 입력값이 좋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입력값이 좋아야지 출력값이 좋고, 출력값이 좋다면은 다양하고 예쁜 표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입력값에 문제가 있다 보면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은 안면신경이고, 안면신경. 네, 안면신경이 기능을 하려면 뭔가 입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입력값들을 만드는 게 3차 신경이다. 그래서 3차 신경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안면신경에 관련된 문제가 되면서 얼굴 표정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잘못 집어넣었으니까 네. 이상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3차 신경이 뭘 하는지를 좀 봐야겠죠? 네. 3차 신경이
우리가 씹을 때 쓰는 저작근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오. 그래서 저작근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저작근육에 문제가 발생이 된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 안면신경의 출력에도 이상이 되면서 표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기억을 하고 가시고요. 두 번째, 3차 신경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신경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냐? 우리 목, 경추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경추신경에서 문제가 되면 3차 신경에도 문제가 되고 그게 연결이 돼서 표정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과 턱에 문제가 있으면 얼굴이 석고상이 되기가 쉽다. 3차 신경의 입력이 잘못되니까 출력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 네. 그 신박한 이야기네요.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안색이 맑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자, 맑다. 이거는 우리 강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강물. 그렇죠. 네. 강물이 잘 흐르는 물들은 우리 유급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임에 썩고 웅덩이가 차면 썩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얼굴을 담당하는 어떤 혈액순환 계통이 있을 건데 네. 혈액순환에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임파선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붓죠. 일단. 붓고 네. 정체되고 거기다가 화장을 바르면 화장은 뜰 것이고 뜨고. 예, 얼굴은 칙칙해지고 더크서클은 내려앉고 네. 그래서 우리 얼굴하고 관련된 정맥, 임파선의 배출 경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런 부분만 해결해도 얼굴이 맑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심장에서 막 나온 피는 조금 네. 선홍색, 네, 이렇게 네. 밝은 네. 붉은 빛이 되는 거고 우리 몸을 한 바퀴 다 돌고 노폐물도 가지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싣고 오는 그 피는 좀 푸르쭉쭉하고 약간 좀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그런 정맥에 고여 있는 피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죠. 제대로 못 흘러서 그렇다. 네. 그래서 그걸 하수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이게 심장으로 빨리 가서 빨리 돌아야 되는데 네. 계속 정체가 되니까 이상해진다. 네. 그러면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정맥과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임파선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쫙 따라가 보면 네. 결국은 목을 따라서 내려가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사지 할 때도 항상 이렇게 바깥쪽으로 네, 마사지를 하고 목을 한번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사지를 왜 하느냐? 얼굴, 목 담당하는 근육들이 단단해져 있고 근막이 팽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면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근막을 쫀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환경들이 결국에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하수구에 악영향을 주면서 얼굴이 칙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목 근육이 짧아지고 두꺼워질까요? 결국에는 목을, 즉 머리의 위치를 붙잡기 위해서 과도한 힘을 필요로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제대로 중력선에 있으면 목이 큰 힘을 쓰지 않아도 이 뇌를 떨어뜨리지 않을 텐데 네.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었어, 네. 앞쪽으로 기울었어, 돌았어, 이런 경우면 이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목 근육이 24시간 수축이 되고 그런 이유로 근막도 수축이 되면서 이게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주변을 흐르고 있는 하수도를 누른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일리가 있는 네. 게 우리 보통은 목을 많이 쓰는 분, 그런 자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일 문제가 여기 보이는 이게 흉쇄 유돌근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딱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면신경,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큰 네. 이 정맥 혈관이 바로 경동맥 옆에 있는 경정맥인데 네. 그게 이 흉쇄 유돌근 밑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흉쇄 유돌근 더 딱딱해지고 굵어지면서 그 경정맥을 누르면 네. 아무래도 이만큼 내려가야 되는 게 이만큼밖에 못 내려가니까 네. 여기에 이제 정체가 된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럼 목을 일단은 좀 잘 풀어야 되겠네요. 네, 표정이 좋고 또 안색이 맑은 분이 되려면 턱과 목을 문제를 일으킬 만한 습관을 줄이고 더 좋게 만들 습관들을 찾는 게 공짜로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목을 좀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나쁜 습관을 피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흔한 거 네, 이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렇게 모니터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턱을 안 좋게 하는 게 특히 상부 경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턱이
동반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모니터 2개 보시는 분, 이렇게 네. 업무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업무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 상부 경추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따라 올라가서 이 턱까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세, 그리고 모니터 보는 자세, 핸드폰 보는 자세가 저는 1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런 것만 조심하면 되나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한쪽만 쓰는 경우. 아까 고개도 한쪽만 돌리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문제라고 했으니까 네. 뭔가 몸을 그러면 한쪽으로 쓰는 사람들, 네.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자,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고 예뻐지고 이러려면 뭐 하죠? 운동하죠. 운동하죠. 근데 운동을 한쪽만 하는 경우. 탁구, 아.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볼링. 네. 계속 한쪽만 쓰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있고, 양쪽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대부분 들고 다니셔요. 한쪽 고정해 놓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없어요, 또. 이렇게 보면서 운동해요, 이렇게. 네. 네. 이런 경우가 여러분을 예뻐지지 못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고요. 야, 그럼 이게 핸드폰을 뭐 버려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뭔가 하는 게 문제라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상부 경추 얘기도 하고 턱관절 네.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한쪽으로 씹을 때 네. 이럴 때도 그럼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쪽을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거. 아유, 그러면 얼굴도 비틀어붙일 뿐만 아니라 네. 또 얼굴 표정도 안 좋아지겠죠? 그럼 우리는 방바닥 문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방바닥에 여성분들이 이제 앉아 있을 때 네. 한쪽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또 한쪽으로 어차피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은 좀 많이 줄었지만 이제 저희 세대 분들을 보면 우리 업무하시다가 전화 오는 경우 있잖아요. 전화 오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렇게 끼워놓고 네.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귀에 꽂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휴대폰을 장시간 쓰면 물론 뭐 전자파 영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배출장애 그리고 또 목이나 턱이 안 좋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표정근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얼굴이 예뻐지지 않는 이런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빨리 이뻐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쁜 습관은 나쁜 습관대로 없애야 되지만 여기에 뭐 또 우리가 좀 더 해야지 될 거, 네. 좀 더 빨리 네. 이뻐질 수 있는 방법, 네.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까? 자, 일단 반대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대부분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네. 자, 움직일 때 우리는 척추가 펼쳐지는 방향으로 대부분 가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의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을 가끔씩 뭐 15분이 해주시면 좋고 30분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목은 앞으로 그리고 허리도 앞으로 네. 그래서 목 뒤를 가볍게 당겨주는 것도 가끔씩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결국에 문제되는 과정에서는 꼭 근육이 끼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 마사지도 틈틈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턱과 목이기 때문에 턱은 이런 교근과 이런 옆에 척추근들을 자꾸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턱관절 주변 근육을 좀 네. 풀어줘라. 그리고 목도 보면은 아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마사지를 해주는데 특히 배출 경로에는 요 흉쇄 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요거 잡아보면 아우 이렇게 아파요. 네. 그래서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가볍게 살살. 비벼주면 이 안쪽에서 마찰열이 발생을 하면서 근육막도 풀어지고 근육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그러고 아까 한쪽으로 계속 뭐 네. 하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난 테니스 너무 좋아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중독이지 않습니까? 탁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하면 한쪽만 많이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만큼의 준해서 양쪽 운동을 해주시면 또 우리가 균형을 찾는데 쉬울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어보면 뭐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타이거 네. 우즈 이런 사람들도 양쪽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양쪽 운동도 신경을 쓰셔라. 특히 이제 우리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은 열이 없을 때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옷을 입어도 여기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차지기가 쉬워요. 네. 그러니까 목이 뭉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겨울철이나 추운 계절이 되면 스카프 같은 걸 좀 해주시고요. 집에 오시면 족욕이나 반신욕 해주시면 전체 열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근육도 풀어지고 근육막도 풀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찾고 예뻐지기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습관도 나쁜 습관대로 좀 없애야 되겠지만 네. 중간중간에 목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 씹을 때 네. 이걸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혀를 말아가지고 네. 턱관절에 힘을 좀 빼고 네. 양쪽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그 다음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뭐 반신욕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네. 이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뻐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네.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틈틈이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신다면 건강과 이쁨을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성형을 해도 좀 시원찮은 것 같고 피부과 가서도 치료를 했는데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아직도 칙칙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병원에 오면 됩니다. 네. 토끼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